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하고 내일장의 모습은 어떨지 미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종목별로 고스톱 의견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봐야 될 투자 전략까지도 제시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종목 고스톱 오늘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모처럼 좀 강하게 선물 매수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전일 이 수급이 지속되는지 특히 주도주를 향해서 오늘도 이어지는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지금 벌써 깨져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네. 내일은 어떤 전략을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연준 스탠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재무장관 베센트 지명 소식에 사실 국채 금리도 많이 좀 안정이 되면서 네. 미국장은 사실 굉장히 환호를 보여주는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신고가를 써줬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잠깐 봤을 때는 뭐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다지 그런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이제 커플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산업적인 흐름에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역시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다시 말해서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다시 이 스탠스가 바뀌느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무슨 재무장관 임명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하나씩의 개별 이벤트로는 근본적인 흐름이 바뀌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연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기준금리가 다시 시작되거나 인하가 혹은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다시 재개하거나 추매를 또 고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는 뭐 스쿼트 한다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런 장에서는 좀 관망을 지속해 주는 게 좋겠다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을 보였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하나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 보고 갈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9개의 고스톱 투자 의견을 적중시켰고요. 90% 적중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방산,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주들이 대거 랭크되어 있는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이고요. 보시죠. 많은 분들이 검색한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빌리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최근 계속해서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급락으로 장을 마쳤어요. 근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급락한 배경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찾아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죠. 그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 특허 분쟁 이야기가 많아요. 할로자임 이야기. 근데 이거 우리 의구심 다 해결된 거 아니었습니까? 이 알테오젠 측에서도 말하기로는 일단 이 할로자임의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볼 건 없다. 만약에 돈을 낸다 하더라도 머크에서 내야 되고 그 가능성 역시도 0.1%로 굉장히 작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똑같은 뉴스로 주가가 급락했어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딱 명확하게 이 해결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황을 봐야 되는데 그 업황을 주도하는 게 이제 대장주나 지표 종목들입니다. 사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건 특히나 알테오젠이고 리가켐이나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인데 지표 종목 역할을 했던 건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입니다. 전통 이제 대장주들이나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섹터가 대장주들이 꺾이면 전체적으로 꺾여요. 근데 이 섹터가 꺾이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뭐 사실 미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이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앞서 시장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이에요. 이게 매파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급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제약바이오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슈는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는 종목이고 네. 기업의 흥망성쇠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 거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좀 기다리셨다가 연준이 다시 좀 태도가 바뀌는 쪽으로 가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지만 불경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는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좀 끌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사이클로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고, 다만 쉬어가는 구간, 그 과정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작은 악재에도 좀 크게 위아래로 스쿼트하면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오히려 나중에 완화 스탠스를 기대해 보거나 그때쯤 되면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알테오젠 자체적인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금리의 방향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오늘 국채금리가 하락했는데 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밀린 겁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벤트인데 네.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국채 금리라는 거는 오늘 또 이렇게 됐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임명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좀 일시적일 수 있고 근본적인 건 연준 스탠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적이나 이제 비둘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인하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은 이 역시 제약바이오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아직 안 돼서 알테오젠이 흔들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한 이유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로열티 산정을 또 다르게 계산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로열티가 정확히 몇 %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고 구간별로 금액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몇 %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정말 확연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엄민영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73만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자신들이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 로열티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4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예. 이 로열티 산정에 대한 계산이 오늘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발하진 않았을까요? 로열티 산정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잘 올라가고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는 악재들이 다 묻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각도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거나 그 섹터가 좀 어려워질 때는 그걸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로열티 산정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올라갈 때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없었어요.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이 거시적인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로 바뀌게 되면 그 로열티 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 장기적인 모멘텀은 결국 대동소이의 차이일 뿐이지 더 올라간다는 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흥망성쇠와 이제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은 스톱이겠네요. 알테오젠은 뭐 아쉽지만 아직은 인하 스탠스 오기 전엔 스톱입니다. 네. 이창대 대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키워드는 금리 인하, 그와 관련된 속도와 알테오젠 제약바이오를 같이 또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3빌리언이에요. 지금 새내기 주 중에서 제일 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의료회가 좀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3빌리언이 상승하고 있는 건 왠지 루니카 뷰노가 좀 먼저 쏘아봤다라고 생각해서 후발주로 3빌리언을 고른 건 아닐까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역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정답이고 지금 현재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대장주들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신규 상장주잖아요.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슈는 소마젠 같은 이제 이 네임드 기업들과 미국 진출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도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의료 시장에 진출했다.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희소질환, 유전자 검사를 이제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죠. 결국 이제 시장이 큰데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게 시사점이 나오면서 더 탄력을 받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주죠. 제가 어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업황 분위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 업황이 분위기가 좀 수급이 들어올 때는 민감하게 많이 올라간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열기가 조금만 식으면 또 민감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당장은 시장 이 업황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3빌리언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테마인데 그 안에서 일단 선발 주자들이 움직여줬고 그렇기에 새내기 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얻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셀바스 AI예요. 이것도 같은 AI 테마를 묶이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전략으로 간 겁니까? 비슷하게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AI 쪽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셀바스 AI는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이제 그 그룹사 안에서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료 AI 이번에 대형 병원에 이 의료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항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좀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분위기는 괜찮지만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스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셀바스 AI는 같은 테마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스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적인 이유예요? 일단 저는 장기 이동평균선 일봉상 200일선을 많이 보는데 네네.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신규 상장주는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얇고 얕죠. 예. 그리고 뚫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테마긴 하지만 이 두 종목의 차이는 기술적인 분석의 차이였다라는 점이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종목은 위치예요. 18.34%의 급등이었습니다. 그 삼성의 협력사로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 응애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선 통신 모뎀 장착을 해서 스마트 제어형 충전기에 있어서 이제 정부 지원 확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 정부 지원 확대를 받는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건 분명한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정부 지원 없이도 알아서 잘 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자립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부 지원 없어지면 또 떨어지겠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2차 전지나 전기차 모멘텀 제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 말씀드렸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충전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전자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업황 분위기를 봤을 때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내기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워낙 배신을 많이 때리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단기적으로만 보세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번에는 루미르입니다. 8.23% 상승 마감했어요. 이 종목도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그 우주 항공 테마 안에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밀렸는데 루미르는 강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우주항공이나 특히 방산이 밀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중동 분쟁이 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밀렸고요. 이게 저는 그 기저에 다른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다시 또 안정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는 거를 앞두고 전쟁이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증시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금리랑 평화거든요. 그리고 호경기. 이 호경기는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올 것이고 저금리랑 이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증시 자체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방우주보안 특화연구실 이제 프로젝트 참여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실적적인 부분이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 올라서진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차라리 우량주가 좋겠다는 관점에서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루미르는 스톱입니다. 오늘 새내기주들이 많아서 의견 주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투자 의견 볼게요. 일단 현 구간은 스톱이 많고 오늘 5대5 스톱이 조금 더 많네요. 이 중에서 그럼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스트 종목은 한국전력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유는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사실 제가 지역난방공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 중에 또 한국전력이 같은 카테고리를 묶여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배당주나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예상되는데 10월 달에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0% 가까이 인상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인상이 되는데 에너지 가격은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유가도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비용은 줄어들고 지금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8,000원, 네. 손절가 22,500원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의 인사이트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